시절엔 되게 어려웠죠. 제가 젊고 가난했으니까. 그게 제가 도자기하고 인연을 맺게 된 계기인데 나하고 배짱이 맞아요. 유구한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위 덩어리가 풍화돼가지고 그것이 저한테 오기까지 과정은 몇억 년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앞에 온 인연들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고마운 것들이죠.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강을 건너 그에게 와주었습니다. 그 고마운 존재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마음 한순간도 식을 줄 모르고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그릇 농사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농사 짓는 마음하고 같아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 정성에 비례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말랑말랑한 흙을 오래 만져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30여 년이 되는 동안에 제가 많이 순해졌다? 자연이라는 위대한 도공에게 배웁니다.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옛부터 도공들이 많이 살았다는 이 마을은 여주에서도 산세가 깊은 편입니다. 35년째 그릇을 빚고 있는 최창석 씨. 채 여미지 못한 마음 사이로 어느새 계절이 깊어졌습니다. 계절이 가고 오는 줄 모르고 철없이 살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그도 이젠 꽤 철이 들었다는군요. 막바지 추수가 한창인 늦가을 들녘으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오늘 별 뵈는 날인가 봐요. 예. 그 금년 농사 좀 어떠셨어요? 그런 데는 풍년자가 되는 것 같다. 대풍은 아니고. 대풍은 아니고. 내일까지 농협에 다 이거를 수확 예. 갖다 줘야 돼. 볕단을 이 추수하고서 볕단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그런 거 보기도 참 이제는 어렵더라고요. 저 정도 말랐으면 저건 꽤 일찍 비워놓은 것 같아요. 찾아온 이유를 애둘러 꺼냈습니다. 제가 이 도자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볏짚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볏짚을 태우면 재가 나오는데 그 재를 가지고 이제 이 도예에 쓰거든요. 재를 만들어서 그 재가 이제 말하자면 예, 이걸 태운 다음에 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재를 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하는 거예요. 가져가요. 그 볏집이 얼마나 저간다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흔쾌히 농부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쌀 한 가마니 가져가는 소리보다 더 반갑습니다. 그릇으로하고 딱 여기는 젖어 있어요. 제가 하는 작업은 회령 도자기인데 회령의 이 도자 문화는 특이하게도 이제 이 볏짚재를 아주 탁월하게 잘 쓰죠. 그러니까 볏짚재를 이용해서 변화무쌍한 세계를 재미있게 누린다고나 할까요?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참 창의적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거죠.
열매는 사람이 먹고 그리고 태운 쟤는 또 도예가에게 가고 뭐 하나 버릴 게 없네요. 그죠? 표는 인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 하나 그냥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와 무관해 보였던 것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갑니다. 덕분에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조금 더 선명해졌다는군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최창석 씨. 도예나 농사 같은 경우는 뭐 흙을 아주 직접 흙을 통해서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종결이 다 결국은 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손에까지 오는 동안에 유구한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위 덩어리가 풍화돼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물에 따라서 어디 흘러가서 미세한 분말로 축적이 돼서 그것이 저한테 오기까지 과정은 몇억 년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앞에 온 인연들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고마운 것들이죠. 큰 의미를 갖는 거. 62살 인생에서 반이 넘는 세월을 흙과 보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보다 흙이 자연이 더 편한 건 그 때문이랍니다. 도자기에 대한 신미안이 없던 35년 전 학비를 벌기 위해 선배가 다니던 도자기 가마에 일을 하러 간 게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숙명처럼 그는 이제 볏짚을 소재로 한 독특한 세계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전통 도자기에는 나무재를 보통 많이 쓰는데 회령자기에는 나무재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또한 볏짚재를 많이 써요. 다양한 변화무쌍한 세계를 펼쳐 보여주거든요. 그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 속에서 불의 강을 건너면서 한층 더 이제 더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생의 무게를 스스로 내려놓은 가을산은 한없이 홀가분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사시사철 중 이맘때가 가장 많이 발품을 팔게 되는 시기라는군요. 낙엽이 지고 대략 한 달 남짓한 이 기간, 그러니까 땅이 얼기 전까지, 이때가 참 우리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참 중요한 시기예요. 돌아다니면서 낙엽을 들쳐 이렇게 걷어내고 호미로 걷어내고서 한 줌 흙을 뭉쳐보고 그런 흙들을 재미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도자기 작업에 쓸 수 있는 흙인가? 어떤 재미있는 색을 가진 흙인가? 이런저런 궁금증을 가지고 흙을 살펴보러 다니는 거라는데요. 여간 진지한 게 아닙니다. 뭐 삼키지는 않아요. 근데 입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 흙들을 굴려보면서 느껴보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네요. 자연에 있는 이들과 같이 일체감을 가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해요. 각각의 성질이 다 다르거든요. 기운이 다르고.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사실은 도자기 공부의 밑바탕이에요. 그게. 흙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사실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한 100년 안팎으로 사는 존재고, 그러니까 그 흙의 유구함에 비하면 불이나 나는 한 순간에 피고 지는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타지 않는 상태. 흙이 된 볏짚 재가 어떻게 회령자기에 그 변화무쌍한 색감을 내는 것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물레 앞에 앉을 땐 한참의 탐색전 끝에 앉게 된답니다. 작업에 오롯하게 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에 일하면 참 좋죠. 그러니까 그 다른 시름을 잊고 그냥 일에만 빠져드니까. 물레에 앉아 흙과 마주하면 이런저런 상념으로 시끄럽던 머릿속이 맑아진답니다. 사람 살결하고 같아요. 사람 살결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를 수십 년을 이 말랑말랑한 흙을 대하면 사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저는 부자가 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은 뭐 가져본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지도 모르네요. 이건 뭐 제가 이 그릇을 만들어서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윤택하고 이런 건 모르겠고 제 막걸리 값이 나오게 해서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정도죠. 뭐 애들 대학 가고 그 어간에 이제 연년생을 기르면서 둘이 사립대학을 둘 다 다녔는데, 그 무렵에 이제 생활의 곤란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작업을 중단까지는 할 수가 없고 투잡으로 어떻게 좀 그 위기를 모면해 볼까, 그런 시도를 2년 정도를 거쳐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괴로워서 말하자면 투잡을 가지고 했던 어느 그 회사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울고 들어왔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평안하게 사는 성숙함을 부드러운 흙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척스럽게 젊었을 땐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근데 지금은 되게 안 되고 뭔가가 오늘 참 일 안 되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땐 그냥 안 해요. 안 합니다. 열흘이고 보름이고 놀죠. 기타 치고 놀고.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물레에 또 앉을 힘이 나거든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마음이 흘러넘치거나 혹은 의무감에 충실할 때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일이 많아요. 생활작이 일이 많아서 이 생활작이만 부여잡고 있으면은 내내 일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꾀가 나죠. 일만 하다가 죽기는 싫어요. 좀 놀기도 하고. 사람이 세상에 나온 것이 좀 놀러 나왔다 이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저는. 예. 한바탕 잘 놀아야 되는데 한바탕 일만 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한바탕 장작을 팹니다. 고단하지만 기왕이면 신명나게. 회령자기는 태토와 유약과 불, 그것이 그 드라마틱하게 그 안에서 펼쳐내는 하나의 스토리고 얘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고된 노동인 이 작업에 매달려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마를 재고 그럴 적에는 아주 마음이 부풀어요. 이 수개월 동안 작업한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적에는 하나하나가 다 정말 그 내 손끝에서 만들어져서 다 살아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죠.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가 나고 내가 얘고 뭐 20년이 넘도록 어쨌든 이 가마에 의지해서 작업을 해왔으니까요. 벽돌 한 장 한 장을 내가 내 손으로 다 찍어가지고 발로 꽉꽉 밟아서 이걸 그 벽돌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던 그 추억이 있어서 이걸 쉽게 헐지 못하고 있네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불러준 바우라는 애칭을 손수 지은 가마에 붙여주었습니다. 흙으로 지었지만 피가 통하는 분신 같습니다. 혼자서 떼는 거죠. 혼자서 지켜보면서 뭐 좀 집어넣어야 될 때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나들고 생각은 뭐 계속 먼데 가서 배회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인걸불이 그냥 저렇게 막 여기 넘어가고 그 강물처럼 흘러서 저 위로 지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인걸불 속에 그 불 속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러죠. 저 불 속은 얼마나 고요할까. 고요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말이죠. 뭐 그런 생각. 불의 강을 건너며 저도 모르게 초연해집니다. 밤새도록 불을 떼고서 그 다음에 가마가 식었을 때 가마 문을 여는 게 막 겁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죠. 그게 두렵다가 점차 거기에 이렇게 좀 적응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에 적응이 돼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을까요, 제가. 그게 일상이 되면 그걸 실패라고 할 이유가 없죠. 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그 살아가는 과정의 얘기일 뿐이지. 우리 자신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시작과 종결이 다 그냥 흙이라서 너무도 그냥 큰 의미 그 자체인 거죠. 우주 자연이 저에게는 그냥 흙으로 상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저도 흙인데 그 흙이 또 흙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흙은 그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워지라고 말없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푸르게 출렁입니다. 참 좋아요. 이런 작업을 제가 평생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통도 따르지만은 뭐 그거야 당연하잖아요. 이게 쉬워 보세요. 재미있겠나? 쉬운 건 재미가 없습니다. 쉬우면 어려운 걸 하면서 하나씩 이거 이런 것도 되네 하면서 그럴 때 그 기쁨이 오는 거죠. 그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유를 찾아가는 즐거움을 잃지 않을 거랍니다.